세종시가 국지도 96호선의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산 도고면 신원리에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km도 안 되는 도로 공사에 무려 6년이 넘게 소요되면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커피와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과 귀농인들의 교육장을 꿈꾸는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 신도시 동서를 관통하는 국지도 96호선의 존치냐 폐쇄냐를 두고 지역 내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세종시가 최종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복도시 중앙 녹지공간과 금강 사이를 관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전체 3km 구간으로 하루 평균 22,000대의 차량이 이용 중입니다. 당초엔 중앙공원 2단계 조성 계획에 따라 2024년 폐쇄될 예정이었는데 도심 내 교통 혼잡이 점차 가중되고 인근에 들어설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폐쇄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세종시가 현재처럼 계속 도로로 활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구간이 폐쇄될 경우 주변 도로의 지정체가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국지도 96호선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도로를 일부 재정비해서 현행처럼 도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접근하는 중심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도로로 인해 중앙공원과 금강 사이 생태축 단절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생태연결 시설을 확충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폐쇄를 촉구하는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고 생태축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었던 겁니다. 특히 도로 존치에 관한 입장을 낸 현 시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행복청에서 세종 전체의 교통체계 전반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결과도 보지 않고 지금 이 시기에 시에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건 용역의 방향을 그쪽으로 틀게 되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은 앞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국지도 96호선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는 금강 횡단교량의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신규 교량 건설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햇무리교의 정체 현상이 주변 도로와 교량의 혼잡을 부추기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신규 교량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도시 외곽 순환도로는 오육생활권 등 일부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통행 불편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생활권 5.4km 구간은 9월에 먼저 개통하고 나머지 6생활권 3.6km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5년까지 개통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아산 도고면 신원리에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1km도 안 되는 도로 공사에 무려 6년이 넘게 소요되면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아산 도고 신원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신원리 삼거리부터 건널목 삼거리까지 910m 구간에 2차선으로 국비 13억 원을 포함해 모두 6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노선 변경 등을 거치며 공사는 지난 2019년 12월이 돼서야 시작됐고 지난해 12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도로는 현재 공정률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공사 발주가 미뤄졌고 토지 보상마저 제때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연약 지반에 대한 설계 변경도 공사가 지연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도로 개설 지연의 가장 큰 문제였던 토지 보상이 최근 해결된 만큼 오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추석 전에는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부터 준공까지 910m 도로 개설에 걸리는 시간만 무려 6년. 도로 개설이 늦어진 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과 농업 농촌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탄소 식문화 확산과 ESG 실천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산시가 국내 우수기업 13개사와 모두 3,603억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 합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상진 등 9개 업체는 인주 일반 산업단지 7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685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건립하며 은봉 산업단지에도 2개 기업이 신규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식회사 소닉 등 2개 업체도 개별 부지에 신규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며 아산시는 13개사 기업들의 투자로 인해 모두 7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 항목 14개 세부 지표를 심사했습니다. 천안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찾아가는 아이마음 상담차를 운영하고 CCTV 인공지능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천안에서도 커피와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목천읍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나 볼 법한 커피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모종에서 키우기 시작한 지 4, 5년 된 나무들로 빨갛게 익은 열매가 수확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기정 씨 부부의 농장으로 몇 해 전부터 집에서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집에서 3년간 계속 안 죽이고 잘 키웠더니 사이즈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부지 마련하고 이런 시설을 준비해가지고 그늘을 좋아하는 커피나무를 위해 심은 바나나도 올해 첫 열매가 달렸습니다. 스타프루트와 파파야까지 마치 아열대 식물원에 와 있는 듯합니다. 치유농법에 관심이 많은 김 씨는 앞으로 이곳에서 각종 농촌 체험을 진행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귀농 귀촌인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치유 농장으로 계속 이제 키워나가고 싶고 또 커피라든지 바나나 저희가 조금은 키워봤으니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작물을 이제 다양하게 육성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의 민원 상담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콜센터에서는 재택치료자 기본 생활수칙 등 전반적인 사항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합니다. 콜센터 대표 번호는 041-530-6700번입니다. 아산시청 부설 주차장이 다음 달 4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운영시간은 시청 근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그 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무료입니다. 주차시간은 기본 2시간까지 무료이며 민원 처리 지연으로 무료 시간을 초과하면 부서의 확인 절차를 통해 요금이 면제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중등학교 교사 등 합격자 475명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당초 509명 선발할 예정에 3,045명이 응시했습니다. 합격자는 20대가 35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85명, 40대 이상 38명 순이었습니다. 여성 비율은 73.05%로 전년보다 2.3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최종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충남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본인만 조회할 수 있고 임용 전 직무 연수는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1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세종시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보름나물과 오곡밥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향이 좋아 임금 수라상에 자주 오른 어수리를 비롯해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나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시식 행사 없이 판매 행사만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판촉전을 주관하는 세종시 약용작물연구회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어수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나물 브랜드를 지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세종시 교통망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대폭 손질될 전망이라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희택 기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따른 변수와 시민들의 민원 제기 등도 교통망의 개선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라며 여기에 교통 소외를 겪고 있는 읍면지역 인프라 보강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세종시가 제시한 교통 개선 대책은 세종시 자체 구상인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수정과 보완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10월경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용역안에 이어 12월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세종의사당 부지와 인접한 국지도 96호선 존폐 여부라며 이춘희 시장은 국지도 96호선 햇모리교부터 세종예술고 인근 3km 구간 활용을 전제로 올해 말까지 국립박물관 단지 건설 과정에 저촉되는 400m 도로 이설이란 방향성만 우선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숙종 기자는 최근 천안시로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9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46,613제곱미터, 건축규모 지하 5층, 최고 지상 69층, 총 1,498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갈 주상복합단지의 총 사업비 규모는 1조 3,900억 원대에 이르며 시공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쌍용동 일대는 1980년대 이후 개발이 둔화되면서 신시가 지은 불당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돼 원도심과의 균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주상복합단지 개발로 천안시 발전 중심축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가 체계적인 지역 산림자원 경영관리 기반 시설 확충과 임업 생산성 증진을 위해 작업 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 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송악면 동아리 일원 총 1km 구간 작업 임도 신설 사업을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기존에 개설한 임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해 우기 이전까지 임도 구조 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순환 임도망 구축을 위해 간선 임도 1km를 신규 조성하고 임도 관리원 2명을 투입해 임도변 제초와 배수로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는 2월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 지원아동과 가족 186명을 대상으로 인지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인지 자극을 제공하고
아동 수준에 맞는 학습 교구 지원으로 아동의 언어 소통 증진과 인지 능력 향상을 도모해 공평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지 언어 발달 프로그램은 발달 검사 및 치료 서비스, 드림 홈스쿨, 아이스크림 홈런, 호비랑 나랑, 찾아가는 이야기 나라 등 아동의 연령별 발달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한다고 알렸습니다. 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륙 어촌 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어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신축은 물론 어업 기반 시설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내수면 어업계가 활동하고 있는 아산호와 삽교호, 영인과 인주, 선장 등의 모두 74가구가 이곳의 어족 자원을 바탕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인주 등에는 배를 댈 수 있는 접안시설조차 없고 작업시설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족 자원마저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면은 이제 그 선착장이라든가 이 선박 접안 시설 또 작업장 그런 게 다 전무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조업에 임하다 보니까 안전이나 모든 자연재해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낙후된 아산 지역 내수면 어업계를 살리기 위한 어촌 뉴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내수면 어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센터에는 어민들의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학생들이 물고기 교육과 탐방을 할 수 있는 생태 체험장과 동자개와 붕어, 참개 등 토종 수산 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낙후된 선착장 개선과 부유식 작업장 등 어업 기반 시설 6종도 설치될 예정으로 모두 51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어촌 재생 사업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내수면 수자원을 활용한 체험 기회 확대로 내륙 어촌의 재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신규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어족 자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또 우리 어민들이 더 경제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후된 기반 시설과 줄어드는 어족 자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 내수면 어업계가 내륙 어촌 재생 사업을 통해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의 첫 포문은 기존에 있는 한 국민주택의 분양 전환 후 남은 자녀 세대 70호가 열 예정입니다. 59제곱미터 아파트 공급가가 1억 4천만 원 정도여서 당첨 즉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청약 열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 준공된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 기존 임대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을 실시한 결과 965세대 중 70세대의 부적격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적격 물량 70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오는 14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분양 물량 70세대 중 50세대는 특별 공급, 나머지 20세대는 일반 공급입니다. 공급 면적은 모두 59제곱미터. 공급 금액은 1억 4,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면 바로 입주하거나 즉시 매매도 가능합니다. 현재 주변의 59제곱미터 아파트 시세가 5억 원 안팎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첨 시 3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로또인 셈입니다. 입지는 세종에서는 최고 좋은 입지예요. BRT 가깝지요. 상대용은 입지, 고속도로 바로 나가볼 수 있지. 지금 5억 전후로 보시면 5억 전후. 네. 당첨만 되면은 로또니까. 다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한 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고 당해 지역 50% 우선 공급 후 나머지 50%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모집 공고문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주택 개량 60동, 농촌 빈집 정비 95동, 슬레이트 철거 243동 등입니다. 각 사업별 신청 대상이나 지원액은 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되며 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건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2022년도 긴급복지 지원 장학생 선발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며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등의 위기 등 가정 형편을 고려해 선발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청년 품격 옷장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고3 재학생과 대학 졸업 예정자,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업 준비생입니다. 대여점은 각 구마다 한 곳씩 지정돼 있으며 3박 4일씩 1년에 최대 3번에 걸쳐 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